굉장히 반갑고요. 사실은 이 꿈퍼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네이버를 들어서 그 서평 그 책 그 읽고 쓴 글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구나.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보시고 나서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특별한 것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PD다 보니까 현장에서 취재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쓴 거기 때문에 말을 뭐 이쁘게 포장한다든지 고상한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6월 14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모로 되게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 6월 14일에 이제 이 책으로 첫 번째 북토크가 열리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예약받았던 책이 오늘부터 발송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설레고 좋더라고요. 감독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2달 동안 책을 썼어요. 쓰려고 쓴 게 아니라 게을러 가지고 안 쓰다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해서 막 갑자기 달려들어가고 막 책을 썼는데 신기하게도 그 20년 전 뭐 이런 기억들이 막 나는 거예요. 이름까지. 그래서 책을 굉장히 빨리 시켰었어요. 그래서 책을 항상 쓰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잖아요. 그 완주한 느낌. 그 1등이 아니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던졌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아주 굉장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감독님이 직함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제 KBS PD도 있고, 영화 감독도 있고, 이태석 재단 이사장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감독님을 만나게 된 게 울지마톤즈였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감독님은 제가 다른 감독님 만나본 적이 있는데 종군 기자는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면은 감독님이 끊임없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되게 궁금해하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쟁이 있는 현장에도 가시고,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또 궁금해서 남수단으로 10여 년간을 또 추적을 하셔서 이렇게 영화와 책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현장에 대한 목마름이들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게 이제 특별한 사명감이 아니고요. 울지마톤즈나 부활의 영화는 사실은 그 소재 자체가 매력이 끌려서 본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종군 기자 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전쟁터에 가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취재를 하면은 내가 누군가의 어떤 문제를 돌출을 시켜가지고 사회 문제화 시켜서 그분의 어떤 고통을 이렇게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 가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지금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목숨을 걸었을까? 이태석 신부님은 왜 목숨을 걸고 남수단을 갔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쟁터 가서 목숨을 걸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전쟁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쉽게 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잖아요. 거기 가서 배운 게 뭐였냐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전쟁 속에서도 가가지고 말 한마디 딱딱 해주면 사람들이 얼굴이 싹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막 털어놓는 거죠. 나중에 털어놓고 난 다음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속이 후련하다는 얘기를. 이 저널리스트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뭔가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역할. 이제 이런 게 몸에 딱 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현장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왜라고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면 그거는 저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세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을 던지고 파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널리스트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판결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줘서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그럼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때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널리스트들이 어디가 취재를 할 때 일반인은 못 들어가도 이렇게 특혜를 주잖아요. 그게 특혜 주는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쟁터에 가서 종군 기자를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전쟁터 취재를 갔다가 종군 기자를 찍기 시작했어요. 가족도 있을 텐데 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지? 막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한테 딱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종군 기자는 전쟁의 승패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철학 같은 얘기인데 그냥 현장을 가보니까 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궁금증과 현장을 중시하게 됐어요.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저분들의 아픔을 뭔가 세상에 알리긴 알렸는데 뒤집어 보면 뭐냐면은 저분들 때문에 제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드라마 같은 삶인데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아까 그 다문화 아이가 보이잖아요. 그 아이가 말을 안 하다가 한 3달을 취재를 계속 집요하게 들어가서 하니까 이제 터놓고 한 얘기가 저 얘기예요. 우리를 잘해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다문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 모아다 놓고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뭐 돈도 준다고 하고 그 애들 어린 마음 동심에 상처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을 보면서 느꼈다가 전쟁터를 가서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제가 그 서평에 책에서 도통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이다. 아무 대가 없이 약자들을 도와주고 약자들에게 공감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푼다. 이런 일들은 내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 불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정말 놀랐다.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제가 전쟁터를 간 이유는 제가 고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한 이유는 제가 그 삶을 굉장히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언제 알았냐면 그 이태석 신부님 영화를 만들고 나서 알았어요. 이 질문을 보면서 아,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대화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혹시 이 글 쓰신 분 있나요, 여기? 아, 진원님이에요?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지금 이 책을 내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을 내고 꼰대처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중고등학교 저널리즘 학교하면서 애들 막 가르치잖아요. 지금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고 나서 본인들이 판단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영화 믿어보세요.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실험 중이에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게 왜 행복한 거야? 그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 행복한 거죠. 저는 성공의 의미라는 게 이런 거 생각해요. 제가 살아온 길을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고 더 나가서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변화를 가져온다면 저는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지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차고 경찰서 앞에서 막 카메라 피하고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